아버지, 65세 김복자 씨는 아침 일찍 아버지 방문을 열었다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주무시듯 조용히 누워 계셨는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진 김복자 씨는 손이 덜덜 떨리는 채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의식이 없어요. 빨리 와주세요. 10분 뒤 구급대가 들이닥쳤습니다. 대원들은 아버지를 1분 1초를 다투는 응급환자로 판단했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강하게 누르고 제세동기를 붙이고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무려 40분 동안이었습니다. 이미 평온하게 하늘로 떠나신 아버지께 40분 동안 기계적인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김복자 씨는 방 밖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김복자 씨의 꿈속에 나타납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2만 가구 이상의 임종 현장을 함께해온 베테랑 장례지도사 박옥수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집에서 보내드리는 일은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효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순간은 살면서 가장 당혹스럽고 무너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슬픔 속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고 고인의 존엄을 끝까지 지키면서 행정적이고 경제적인 손실까지 막을 수 있는 완벽한 실전 가이드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119 신고, 문구부터 사망진단서 받는 법, 화장장 예약 순서, 보험금 청구 핵심 팁까지 모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영상이 더 많이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당신의 첫 번째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현장에서 20년을 일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목격한 장면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집에서 돌아가셨을 때 유가족의 90%가 거의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뇌는 극도의 충격과 패닉 상태에 빠지면 본능적으로 가장 익숙한 선택지를 떠올립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119, 그 다음이 병원입니다. 이건 우리 뇌가 살아남기 위해 학습한 반응입니다. 문제는 집에서 이미 숨이 멎은 그 공간은 치료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 공간은 행정적, 법적 절차가 시작되는 하나의 현장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가슴 아팠던 사연입니다.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70대 따님이 울부짖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차가워지시는데 오빠는 장례식장 가자고 하고 저는 병원 가야 할 것 같고 저희끼리 싸우느라 어머니를 방치하고 있어요. 그 어머니가 차가운 방바닥에 혼자 계시는 동안 자식들은 전화기를 붙들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내리는 잘못된 첫 번째 선택은 반드시 3가지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첫째는 경제적 손실입니다. 화장장 예약을 제때 못 잡아서 3일장이 7일장으로 늘어나면 추가 비용이 최소 3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발생합니다. 특실을 쓰는 경우 하루에만 50만 원에서 80만 원이 추가로 나갑니다. 둘째는 행정적 불이익입니다. 사망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발생하고 정지하지 못한 각종 자동이체가 계속 빠져나갑니다. 휴대폰, 인터넷, 각종 멤버십 요금을 합치면 한 달에 80만 원 이상이 그냥 새어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큰 비극은 심리적 트라우마입니다. 잘못 신고해서
평온하게 떠나신 부모님께 40분간 기계적인 심폐소생술이 행해지는 장면을 목격한 자녀들은 그 기억에서 평생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비극을 모두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선한 마음이 일으키는 치명적 실수 세 가지. 경고드립니다. 선한 의도가 언제나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목격한 세 가지 실수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사망진단서도 없이 장례식장부터 전화하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에 장례식장에 전화를 돌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망진단서 없이는 아무것도 예약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 전화를 돌리는 사이 고인은 차가운 방바닥에 방치됩니다. 동시에 화장장 예약 가능한 시간대는 다른 가족들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이 30분이 결국 전체 장례 비용을 200만 원 이상 올려놓는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실수, 고인을 임의로 이동시키거나 주변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계시면 안 된다는 효심으로 침대에 옮겨드리거나 방을 정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집에서 돌아가신 경우 현장 보존이 자연사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주변의 약봉투, 마지막 드신 음식 흔적, 심지어 방의 상태까지 모두 경찰과 구급대가 확인해야 할 정보입니다. 이걸 치우는 순간 변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변사로 분류되면 부검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는 장례를 며칠씩 지연시키고 가족 간의 원망과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실수, 119에 의식이 없다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강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의식이 없다와 숨을 쉬지 않는다는 구급대에 전혀 다른 신호를 보냅니다. 의식이 없다고 신고하면 구급대는 1분 1초를 다투는 응급환자로 판단하고 최대한 빠르게 처치를 시작합니다. 이미 평온하게 떠나신 분께 40분간 기계적인 심폐소생술과 전기 충격이 가해지는 겁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는 가족들에게 남는 기억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입니다. 신고 문구는 이 영상 뒷부분에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돈과 시간을 지키는 장례 지도사의 정석 4단계. 이제 구체적인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단계를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행정 처리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1단계. 119 신고, 그리고 자연사 정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화기를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주무시다 숨을 쉬지 않습니다. 외상은 없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 경찰 현장 조사에서 불필요한 부검을 막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의식이 없다가 아니라 반드시 숨을 쉬지 않는다고 말씀해야 합니다. 2단계. 구급대 도착 전 필수 서류를 미리 꺼내놓는 것입니다. 구급대가 오기까지 보통 5분에서 10분이 걸립니다. 이 시간을 활용하십시오. 고인이 드시던 약봉투, 최근 진료 기록, 건강보험증을 미리 꺼내서 현관 가까이에 놓아두세요. 이 서류들이 있으면 응급실에서 사망 원인을 빠르게 판단해 사망진단서 발급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없으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3단계. 사망진단서는 반드시 원본으로 5부 이상 받으십시오. 여기서 대부분의 가족이 실수를 합니다. 사망진단서는 복사본이 효력이 없습니다. 금융기관, 보험사, 행정처리 기관 어디에서도 원본만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발급받으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처음 받을 때 반드시 원본으로 오부를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사망 원인을 기재할 때 담당 의사에게 노안이라는 모호한 표현 대신 고혈압성, 심혈관 질환 또는 만성 신부전처럼 구체적인 병명을 적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보험금 지급 속도와 승인 여부가 이 한 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모호한 표현이 기재된 진단서는 보험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지급을 보류하는 빌미가 됩니다.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보험금이 이 한 줄로 결정됩니다. 4단계. 빈소 예약보다 화장장 예약이 먼저입니다. 이 순서를 모르셔서 큰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 화장장은 평균 47일, 경기도는 35일 이상 대기가 기본입니다. 화장 예약 날짜를 먼저 잡은 다음 그 날짜에 맞춰서 장례식장의 규모와 방을 결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빈소를 잡아놓고 화장장 예약을 못 잡으면 원래 3일장이 5일장, 7일장으로 늘어납니다. 안치실 사용료가 하루 단위로 청구되기 때문에 이 판단 하나로 수백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화장장 먼저, 빈소는 그 다음입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이야기. 오늘 당장 만들어야 할 가족에게 남기는 편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쩌면 이 영상 전체에서 가장 실용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준비된 가족은 임종 후 3시간 안에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슬픔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된 가족은 8시간이 넘도록 전화기를 붙들고 가족끼리 싸우고 정작 고인 곁에 있지 못합니다. 오늘 당장 집에 있는 흰 종이를 준비해 가족에게 남기는 편지를 작성해 주세요. 첫 번째 종이에는 의료 정보를 적으십시오. 자주 다니시는 병원 이름과 주치의 성함, 현재 드시는 약 목록, 국가유공자증이나 장애인 등록증처럼 혜택이 연결된 증명서 위치를 적어두세요. 국가유공자 가족은 장례 지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수백만 원 혜택을 그냥 놓칩니다. 두 번째 종이에는 마지막 소망을 적으십시오. 화장을 원하시는지 매장을 원하시는지, 종교의식은 어떻게 할지, 부의금은 받을지 말지, 알리고 싶은 지인과 알리지 않아도 되는 지인은 누구인지를 미리 적어두십시오. 이게 명문화되어 있으면 가족 간의 분쟁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이게 없으면 가장 슬픈 순간에 자식들이 가장 격렬하게 다투게 됩니다. 저는 그 장면을 수천 번 목격했습니다. 세 번째 종이에는 서류와 자산의 위치를 적으십시오. 인감도장, 통장, 보험증권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집 전체를 뒤지는 상황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느끼는 자괴감과 혼란이 유가족에게 2차 상처가 됩니다. 위치만 적어두셔도 됩니다. 어느 서랍, 어느 책장, 어느 금고인지 한 줄씩이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종이에는 연락망 우선순위를 적으십시오. 임종 직후 바로 알려야 할 가족과 장례 일정이 잡힌 뒤에 알려도 되는 지인을 구분해 두십시오. 새벽에 당황한 상태에서 연락할 사람을 떠올리려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미리 적어둔 리스트가 있으면 한 명도 빠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봉투 하나에 넣어서 부모님 방 서랍 한켠이나 거실 서랍에 두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지만 이 편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그날 가족이 경험하는 현실의 차이가 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당황해도 그대로 읽기만 하면 되는 대본. 위기 상황에서 사람은 평소 실력의 10%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말이 떠오르지 않고 손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래서 대본이 필요합니다. 지금 드리는 문장들을 스마트폰 메모장에 저장해 두십시오. 그리고 가족에게 남기는 편지 안에도 출력해서 넣어 두십시오.
119나 병원에 전화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85세 아버님이 주무시다 숨을 쉬지 않습니다. 평소 고혈압 약을 드셨고 외상은 전혀 없습니다. 연명 치료를 원치 않으셨으니 편안히 모시고 싶습니다. 이 한 문장이 불필요한 응급처치를 막고 경찰 현장 조사에서도 자연사 정황을 가장 빠르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례식장이나 화장시설에 전화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사망진단서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화장 예약이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대기자 명단에도 올려주시고 취소가 생기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대기자 명단 등록이 핵심입니다. 취소가 발생하면 하루 이틀 빠르게 앞당길 수 있고 이게 장례 비용 전체를 수백만 원 줄여줍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연락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계좌 명의자가 사망하셨습니다. 자동이체 중인 휴대폰, 인터넷, 멤버십 요금을 즉시 정지하고 계좌를 동결하고 싶습니다. 상속 처리에 필요한 서류 목록도 보내주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국민연금 사망신고는 반드시 1개월 안에 처리하십시오. 신청 시기에 따라 필요 서류가 3종에서 8종까지 늘어납니다. 늦어질수록 절차가 복잡해지고 자칫 이미 수령된 연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6번째 이야기. 떠나시는 분을 위한 마지막 선물, 황금의 15분.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모두 행정과 절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수만 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완결입니다. 의학적으로 인간의 감각 중 청각이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눈이 감기고 숨이 멎고 심장이 멈춘 뒤에도 귀만큼은 잠시 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119에 전화하기 전 딱 15분만 부탁드립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으십시오. 곁에 있는 가족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부모님께 3가지를 말씀드리십시오. 첫째, 이름을 불러드리십시오.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둘째, 감사를 전하십시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만큼 살았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셋째, 남은 가족의 약속을 드리십시오. 우리 가족 화목하게 잘 지낼 테니 걱정 마시고 편히 가세요. 이 시간 동안만큼은 스마트폰 사용이나 사진 촬영을 삼가 주십시오. 렌즈를 통해 보는 이별은 영혼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오직 육성으로 전하는 진심만이 떠나는 분께는 평안을, 남은 이들에게는 평생의 회복력을 선물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2만 번의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15분을 가진 가족과 갖지 못한 가족은 그 이후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 15분이 남은 삶 전체를 바꿉니다. 죽음은 끝이 아닌 완성입니다. 죽음을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을 통제 가능한 계획으로 바꾸십시오. 오늘 저녁 딱 3가지만 실행해 주십시오. 첫째, A4 용지 4장에 의료정보, 마지막 소망, 서류 위치, 연락망을 적어서 편지 봉투에 넣어 서랍에 넣어 두세요. 둘째, 가족과 함께 우리가 헤어지는 날에는 이렇게 하자는 대화를 나누십시오. 이 대화가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그 어색함 자체가 준비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오늘 알려드린 119 신고 문구와 사망진단서, 원본 오부 원칙을 지금 바로 스마트폰 메모장에 저장해 두십시오. 죽음은 준비한 자에게는 평안을,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혼란을 남깁니다. 여러분이 오늘 시작하는 이 작은 준비가 사랑하는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마지막 효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을 지금 부모님 혹은 형제자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언젠가 반드시 필요한 날이 옵니다. 그 전에 함께 준비하는 것, 그게 가족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더 유용한 정보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